안녕하세요. 우리 미련하게 공부하고 요령있게 시험 보자 국어 강사 정원입니다. 이제 3월 모의고사 여러분들이 2026학년도 그러니까 대학 입시를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모의고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많이 뭐 떨리셨을 수도 있겠고 혹은 뭐 결과 때문에 기쁘거나 혹은 슬프거나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3월 모의고사 총평을 통해 가지고 물론 해설 강의는 따로 있답니다. 네, 총평을 통해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고 나는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잡으실 수 있도록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우선 이제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건 언제나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예요. 당연히 그냥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모의고사, 몇 월 모의고사와 수능 결과가 어떤 연관성이 있더라라는 게 뭐 경향이라든지 통계적으로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있는 건 사실인데 내가 그 통계에 이제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잘 봤어 하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못 봤어 해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지금은 그냥 모의고사일 뿐이고 게다가 그냥 수험생활 중에 만나는 모의고사 중에 첫 번째 모의고사예요. 게다가 내가 6월이야 뭐 9월이야 그거 해봤자 3월이에요. 내가 이제 수험생활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3월 모의고사에서 내가 바로 1등급 받아 바로 100점 맞아. 그럼 누가 고생합니까? 예.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어떤 거다? 내가 지금 이제 내 아이 상태를 진단하고 내가 시험 운영 측면에서는 어떤 게 부족하고 그 다음에 문제 즉 과목 공부 측면에서는 어떤 게 부족한지 그거를 고민하시고 리뷰를 하신 다음에 그거에 대한 방향성을 잡는 용도로 쓰면 되는 게 3월 모의고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측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를 고민하실 거예요. 당연히 해설 강의 혹은 총평을 보고 있다라는 건 사후에 이제 그냥 딱 시험지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 채점하고 점수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분석을 또 하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고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주시길 바라요. 첫 번째는 과목 공부 측면에서 내가 독서 영역에서 그다음에 문학 영역에서 그다음에 혹은 선택 과목 영역에서 아니 조금 더 세분화해서 예를 들어 내가 시에서는 뭐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해서 내가 부족한 과목 공부 영역에서 부족한 점을 리뷰를 한번 하시고 분석해 주시고 또 하나는 시험 운영 측면에서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조금 운영을 했으면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혹은 조금 더 내가 수월하게 문제를 많이 풀 수 있었을 텐데 혹은 지문을 놓치지 않았을 텐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셔서 리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독서에서도 그렇고 혹은 뭐 문학에서도 그렇고 항상 제가 현장에서 인강에서 항상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고정 1등급, 고정 2등급 내가 최상위권이 아닌 이상 막 예를 들어 3에서 뭐 4 아니면 5에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 아니면 내가 이제 공부를 막 시작한 노베이스야. 이런 친구들이 80분 안에 45문제를 푼다? 그거 욕심입니다. 말이 안 돼요. 네, 그래서 내가 2등급으로 안착하고 우리 그러시기 전까지는 시간이 부족한 게 맞습니다.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문제고요. 네, 그런 점에서 내가 대충 훑어가지고 45문제를 다 푸시지 마시고 내가 본 문제는 다 맞추시는 거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시간 부족하다고 조급하게 가지 마시고요. 내가 본 문제는 다 맞으시면 실제로 그냥 대충 훑고 다 푼 것보다 저 성적도 잘 나오고요. 네, 그게 이제 나중에 장기적으로 미래를 봤을 때 내가 어차피 정답률을 높이고 그걸 쌓아가다 보면은 시간도 실력이 점점 올라갈 거잖아요. 시간 단축이 알아서 되거든요. 빨리 푸는 방법 따위는 없고요. 내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나의 실력, 즉 독해력을 기르시면 돼요. 문학 독해력, 독해 방법이라든지 비문학 독서 독해 방법이라든지 뭐 선택 과목을 푸는 요령이라든지 아니 문법에 대한 개념 정립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것들이 명확하고 그게 좀 잘 탄탄하게 되면 알아서 시간은 빨라지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답률을 조금 더 생각해 주시고 아직 3월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직 국어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게 아니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막 내가 시간이 부족했어 해가지고 막 개념책을 나 어떻게 하면 빨리 풀지? 그걸 고민할 단계가 아니세요 지금. 네. 물론 내가 고정 1등급, 고정 2등급인데 시간이 좀 부족했다? 그때는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 그 정도는 이제 모의고사에 대하는 마음 자세로 이제 미리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전체 난이도와 출제 경향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선 작년 수능을 기준으로 크게 가장 이제 그거죠. 우리에게 가장 가까웠던 기출이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평가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유형이라든지 어떤 문제 출제 스타일이 바뀌거나 한 것은 따로 없어요. 네, 따로 없고 딱 하나만 조금 특색이 있어요. 1, 2, 3번에 이제 독서론 문제에서 대체로 이제 2점짜리 2개와 3점짜리 하나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 총 7점짜리 문제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인데 우리 이번에 3월 모의고사는 1, 2, 3번이 전부 다 2점짜리 문제였고요. 그래서 그 한 점이 바로 뒤에 있는 이제 비문학 지문으로 넘어갔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1점 정도는 내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다른 좀 어려운 문제를 넘어갔다 정도의 이제 이야기는 좀 다른 점은 있을 수 있겠어요. 네. 네, 그 다음에 출제 교환 근데 그것 외에는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전체 난이도는 우선 엄청 학생들마다 이게 갈릴 거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우선 제가 봤을 때 우선 첫 번째 크게 얘기를 해볼게요. 크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냥 결론을 말하자면 저는 어려웠다고 말할 거예요. 어떤 점에서? 체감 난이도 측면에서 어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왠지는 뒤에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실제 이제 준비를 할 때 평이하다라고 느끼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 평이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확 높은 경우가 많았어서 되게 쉽다는 다 같이 쉽다고 생각해요. 평이하다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 하면은 근데 그때부터 이제 학생들이 확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 점에서 아마 제가 평이하다고 느꼈고 되게 크게 작년 수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아니면 작년 수능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근데 작년 수능에서 저는 꽤 쉽다라고 느꼈지만 학생들이 힘들어했던 부분이 많았어서 그런 점에서 아마 체감 난이도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예상이 되고 왜 그런지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 지문이 아주 스무스했다는 아니에요. 비문학 독서 영역도 마찬가지고 선택 과목은 스무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했다고 생각해요. 확실하게. 근데 이제 비문학 독서 영역과 그 다음에 이제 문학과 관련해서 본문이 이제 훈련이 정말 제대로 된 정말 꼼꼼하게 분석과 지금 학습을 열심히 해왔던 오래 해왔던 친구들은 당연히 그냥 잘 익혔겠지만 그러지 않은 친구들이 힘들게 보일 법한 지문들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지문 난이도가 평이하다는 확실히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문제 어떤 것 때문에 좀 학생들마다 의견이 갈릴 것 같냐면 문제가 근거가 너무 명확한 문제가 꽤 많았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들도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기보다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의 측면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근거를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난이도였던 것 같아서 본문이나 어떤 전체적으로 이제 완전 쉬웠냐? 당연히 아닌데 근데 문제가 쉬웠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본문에 비해서 문제 난이도가 조금 쉬운 게 꽤 있었고 난이도가 어렵다 하는 문제들이 딱딱딱 정해져 있었는데 걔네들도 시간을 들이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쉽다고 느낀 친구들은 평소에 국어를 풀 때 시간 타임 어택을 별로 안 쫄리게 생각하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은 괜찮다라고 느낄 것 같고요. 원래도 시간 부족을 느꼈다면 지금은 시간 부족을 더 느꼈을 것 같습니다. 정보 자체가 어려워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혹은 시간이 부족하게 만들어진 그 문제여서 그래서 어렵게 느끼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당연히 국어가 타임 어택이 쫄리는 과목이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체감 난이도가 높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전체 난이도에 대한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제 영역별로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독서 영역부터 보면 독서론이 이제 1, 2, 3번이 문제가 점수 배점이 조금 2번, 2점, 2점, 2점이었다는 거고요. 4에서 9번 이제 가나 지문을 바로 보면 인문과 음악 지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지문이 이제 음악 지문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과 나 지문은 조금 더 그거를 이제 인문적으로 분야 쪽으로 이제 그거를 바라보고 비판한 그런 지문인데 우선 가지문은 뭐 이게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정보가 많다고 느낄 수도 있겠으나 차분히 보면은 풀릴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나 지문이 내가 평소에 인문 지문이 힘들었다, 철학 지문이 힘들었다 하는 친구들은 이제 추상적인 어떤 그런 관념 표현들,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좀 힘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마 7번과 8번에서 좀 까다롭게 특히 7번 그래서 그렇게 느끼는 친구들이 좀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7번 정도는 좀 난이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는 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0번에서 13번 해서 이제 사회지문이고요. 경제 요만큼에다가 법지문 이렇게 보면 되겠죠. 경제법이 딱 나눠진 지문이라기보다는 두 개가 조금 성격이 가미된 섞인 우리 그런 지문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본문이라든지 본문 난이도가 아주 쉽냐 했을 때 뭐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아주 어렵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제 10번, 11번, 12번 문제 역시 어렵게 출제되진 않았습니다. 네, 어렵게 출제되진 않았어요. 해설 강의에서 조금 더 자세히 문제풀이와 관련해서 설명해놨습니다. 근데 워낙 그냥 이 제재를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국어는 기세인데 그냥 쪼는 거야. 그래서 막상 보면은 사실 대단한 정보가 있지는 않은데 딱 봤을 때 쪼는 친구들이 있어서 오답이 조금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4에서 17번인 이제 과학 지문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량이 쭉 많이 나열되어 있는 그런 지문이긴 하죠. 정보량이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우선 길이 자체가 아주 길거나 하지가 않고요.
비례랑 수식 관계를 잘 잡는 독해를 그동안 연습을 해온 친구들은 이게 어렵지 않았을 거고, 비례 관계, 수식 관계를 내가 그동안 잘 안 잡았어. 어떤 그런 친구들은 읽는 게 좀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지문이 힘든 친구들은 이것을 조금 더 드립다 파서 내가 다른 지문을 하나하나 공부하면 하루에 이런 느낌의 지문은 2개를 보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소설은 본문이 어려웠다고 생각을 해요. 본문은 어려웠는데 선택지 근거는 비교적 굉장히 명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내용 파악하기 쉽지 않은데 근데 선택지에서 내용에 대한 근거가 너무 명확해서 본문의 난이도에 비해서 문제는 쉽게 출제된 케이스예요. 물론 18번은 선택지를 좀 크게 보는 친구들은 틀렸을 것 같고요. 단 내가 선택지를 조금 크게 본다 하더라도 선택지를 다 보는, 예를 들어 내가 소거법으로 푸는 스타일이야. 그럼 충분히 푸셨을 것 같은데 나머지가 너무 명확해요. 근거는 명확해. 근데 내가 좀 대충 본다. 선택지를 급하게 본다. 아니 빠르게 넘어간다. 내 독해력의 실력보다 조금 더 급하게 간다 하는 친구들은 틀렸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제 선택지 이제 크게 보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보고 명확히 왜 아닌지가 잡혀야지 넘어가는 어떤 그런 명확한 근거를 잡고 넘어가는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겠고요. 문학을 느낌대로 푸는 친구들이 성적의 등락이 큽니다. 비문학 독서 푸는 거는 독해력은 막 확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얘는 사실 고정이 되어 있어요. 등락이 큰 중위권 친구들은. 네. 중상 혹은 중하위권 친구들 있죠. 중위권 친구들. 근데 이제 대체로 그 친구들의 등락은 문학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느낌대로 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내가 느낌대로 풀고 있기 때문에 발췌독을 문학에서 여러 번 해야 해서 그래서 비문학 독서로 넘어갈 시간이나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한 지문을 날리고 이렇게 되는. 그런 점에서 계속해서 이제 선택지 분석을 위주로 좀 가셔야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전시가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풍서기라는 이제 수필 작품 같은 경우는 역시 문제의 선택지 근거가 너무 명확했고요. 고전에 대한 연습을 좀 고전시가 연습을 열심히 해온 친구들, 좀 이렇게 꾸준히 해온 친구들은 충분히 스무스하게 풀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여기서는 크게 특색이 있거나 뒤에 있는 고전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내가 혹시 내가 고전이 힘들어하면은 절대적인 물리적인 양이 덜 찬 걸 수 있어요. 그래서 고전 이렇게 귀찮다, 보기 싫다 해서 안 보지 마시고 좀 여러 작품 많이 이제 스스로 문제 보고 혼자 스스로 해석하는 어떤 연습을 하다 보시면 그러면 이게 그 양만 차면 어느 정도 확 늘거든요. 그래서 보기 싫으셔도 지금부터 연습을 조금 꾸준히 가져가셔야겠다. 좀 양을 늘려주셔야겠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마지막 현대시 2개는 작품 2개가 아주 쉽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32번이 가작품의 A 부분 해석이 조금 까다로웠으면 좀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33번도 이제 그 32번이 오히려 까다로울 것 같아요. 33번은 이제 소거법으로 충분히 정답을 골라낼 수는 있어요. 근데 한 번에 확 근거가 잡히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총평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어렵다 싶은 문제들이 소거법으로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럼 결국에 정답은 맞출 수 있겠으나 문제는 시간 타임 어택이 쫄리는 식으로 연결이 되겠죠? 왜? 내가 근거를 확 잡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 고민을 해줘야 돼. 다른 선지랑 비교해서 비교 우위를 갖는 애를 곧 골라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그 점에서 학생들이 좀 시간이 쫄린다. 내가 지문을 못 봤다. 어떤 이런 혹은 내 체감 난이도보다 많이 틀렸다에 좀 그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체감 난이도가 높겠습니다. 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법과 작문이랑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는 크게 특히 이렇게 어떤 특색이 없기는 한데 뭐 화작 말고 언매에서 문법에서 지문형을 안 읽고 문제 푸는 버릇이신 친구들은 큰일 납니다. 네, 지문형 안 읽는 친구들은 아마 35, 36 까다로웠을 수 있어요. 즉 문제 보고 발췌독하지 마시고 빨라도 좋으니까 혹은 좋으니까 지문 읽고 문제 넘어가시는 겁니다. 네, 우리 그런 습관 들여주시고, 그다음에 아직 내가 언매 즉 아직 1회독, 2회독 즉 문법이 정리가 안 돼, 개념 정리가 안 돼서 완성이 안 돼서 그런 친구들은 이제 38번 같은 개념 어려워하기도 하죠. 네. 혹은 이제 39번도 기본 개념인데 이런 것들 놓치어서 실수하는 경우도 꽤 많이 봤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아직 3월이기 때문에 문법이 완성 안 된 친구들은 봄까지는 좀 완성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면 그래야지 6평 때 내가 진짜 내 실력을 가늠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택 과목은 최대한 빨리 할수록 좋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다시 이제 종합을 해보면요. 우선 전체적으로는 결국에 그러니까 예능과 달라진 게 없어.
그냥 꼼꼼하게 가면 되거든요. 네, 어떤 걸 꼼꼼하게 갈 거냐? 우리 비문학 독서 같은 경우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내가 문제가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라 본문 독해가 덜 됐기 때문에 틀리는 거라서 언제나 내가 본문 읽는 방법, 그 독해 방법에 대한 어떤 집중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온 독해 방법론에서 고온 독해 기초에서 전부 다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독해 방법 무지성으로 그냥 글을 읽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오답풀이를 하실 때 그냥 사후에 이 문제를 틀렸어 비문학에서. 근데 정답이 이거래. 그럼 왜 내가 이걸 못 봤을까 해서 정답을 찾아가는 식으로 가지 마시고요. 본문을 다시 읽고 내가 뭘 놓쳤을까를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비문학은 본문 독해가 덜 된 거다. 오답 고칠 때 본문 읽으셔라 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학 같은 경우는 내가 본문 독해, 예를 들어 본문 중에 내가 약한 부분이 있으면 뭐 고전이 힘들다 하는 친구들은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당연히 하셔야겠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서술상 특징 이런 것들 잘 모르는 친구들 많아요. 내가 그냥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전적인 단어를 아는 거랑 그게 문학적으로 문학 용어로 있을 때 본문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아는 거랑 다른 차원이거든요. 한국인이니까 나 이 단어 아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문학 용어로서 이 단어가 나왔을 때, 선지 표현으로 나왔을 때 내가 본문에서 찾을 수 있냐, 본문과 연결할 수 있느냐,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내가 잘 알고 있는지 분석 잘 해주셔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럼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 문학은 선지 분석을 위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 선지 분석을 위주로 한다는 게 뭔지를 조금 더 자세히 보시려면 제가 이제 캐리온 문학 개념, 캐리온 문학 기출 분석에서 OT에서 전부 다 되게 자세히 설명을 해놨거든요. 우리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선지 위주의 분석을 위주로 해서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연계 교재라든지 다른 어떤 문제를 볼든 마찬가지입니다. 기출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선택 과목 화법과 작문은 아마 생각보다 뭐 이건 작년에도 마찬가지고요. 작년에도 쭉 그랬어요. 원래 화법과 작문이 처음 이제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로 이렇게 쪼개질 때부터를 생각해 보면 점점 더 처리할 정보량이 많아졌거든요. 정보 자체의 난이도가 어려워진 게 아니라 정보량이 많아져가지고 그다음에 선택지가 되게 깐깐해져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제 오답률이 실수가 나오기 좋아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엄청 빠르게 풀고 이런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출을 풀 때보다 현장에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건 감안하시면서 계속해서 훈련 거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는 역시 문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법은 빨리 맞출수록 편하고, 그 다음에 언매에서 시간 단축은 매체에서 하시면 안 되고 언어에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법 개념을 빡세게 공부해서 비교적 고민하지 않고 딱딱딱 고르고, 매체는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틀리기 때문에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매체에서 시간 단축을 할 수 있을 거란 기대를 버리세요. 그냥 내가 문법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뭐 예능과 크게 다르거나 한 건 없고, 그리고 아직은 이제 연계 교재가 막 반영이 되거나 할 때가 아니어서 문학 작품에서 직접 연계가 따로 있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나와 있는 게 따로 이제 인문 예술 그 지문에서 이제 비슷한 그 소재가 이제 연계 교재 있기는 한데 정확히 딱 직접 연계다라고 볼 건 아니었어서 원래 상황모의고사 막 연계가 딱 느껴지거나 하기는 어려우니까요. 네. 그래서 우선 지금은 그런 게 크게 실감되지 않으셨겠지만 당연히 우리 지금 수능 특강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월에 출시가 된 상태죠. 그래서 그거를 내가 아직 안 하고 있다 하시면은 지금 바로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네. 그래서 기출이랑 수능 특강을 투 트랙으로 동시에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어떻게 가져가나요 하면 뭐 홀수날은 뭐 수능 특강 하시고요. 뭐 짝수날은 뭐 기출 푸시고요. 투 트랙으로 가져가시면 당연히 수능 특강이 먼저 끝날 거거든요. 기출 N회독을 하기 전에. 뭐 N회독 하면 또 이제 기출 남은 거 하다가 또 이제 시간 남으면 또 이제 한 번 더 수능 특강 2회독 한번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아직 안 구매하신 분은 바로 푸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3월 모의고사 총평과 이제 어떻게 학습을 하시면 좋을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한번 드려보도록 했고요. 그래서 문제 풀이 측면의 이야기는 해설 강의에서 조금 더 자세히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더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라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그러면은 정말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 원래 모의고사 보면 온몸에 짐이 다 빠지잖아요. 알죠? 맛있는 거 드시고 푹 주무시고 그 다음에 애초에 해설 강의와 총평을 보고 있으신 것만으로도 스스로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가이드라인 잘 짜셔가지고 강의실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